태극사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극사랑 방송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죠. 그 논고문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서는 12년을 구형했죠. 다음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 논고 전문이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글 해놓고 사안을 확인하고, 제가 많이 빼면서 읽겠습니다. 기니까. 사안을 확인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가로서 품격을 지키면서 편향된 가치와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스스로 경계하면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자기네들이 편향적 가치와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스스로 경계하였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골자만 읽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기업이며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있어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의 후퇴 등이 그 한 예라 하겠습니다. 이 사건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에 후퇴를 했다는 거죠. 그거는 각 기업이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안 된 얘기죠. 이건 정규재 TV에서 많이 경제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그만큼 잘 모르는 비전공자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재단 설립이나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되어 피고인 이재용의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인 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많이 빼고 읽겠습니다. 3.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요건 좀 중요하니까 다 읽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뇌물 공유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였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하였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의 뇌물 사건에 있어서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고, 그에 더하여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관련 증거들에 의해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뇌물 공여 기간 중에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신규 순환 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하여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되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직무상 요구 이외에 개인적 친분 등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지원을 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교부한 이 사건 각 금원들은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건 관련 증거들의 증명력 및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기업비리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후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후에 증거인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부터 사후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허위 용역 계약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죄를 숨기기 위한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뇌물을 제공하면서 허위 용역 계약 등을 통하여 뇌물 제공 사실을 은폐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실체 진실이 아닌 범행 은폐를 대비하여 사전에 허위로 만들어 둔 것은 아닌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등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 부처들이 동원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입니다. 즉, 독대 자리는 큰 틀의 뇌물 제공 의사 합치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뇌물 제공 과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석을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의 합의만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재용이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런 취지로 좀 몰고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를 살펴보면 범행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을 잘 모르고 동원되었던 사람마저도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된 사실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등으로 인하여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유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삼성그룹 관련자들은 피고인 이재용의 범행 은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증거는 객관적인 물증들이고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는 객관적인 물증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빙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관련자들이 진술하는 증거는 다 믿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다 그 사람들은 이재용의 범행 은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검 얘기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증언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증거는 뭐냐? 박 대통령하고 이재용이 독대해가지고 큰 틀의 합의를 봤다.
예. 큰 틀의 합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은 안 되죠. 독대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합의를 만났으니까 합의를 봤다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한 거는 세부적인 것이고, 예, 전부 허위 진술이다. 뭐 이렇게 이런 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논거장입니까 이게. 이거는 그냥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설. 그 다음에 4번 피고인들 변명의 부당성, 이런 거는 뭐 뻔한 이야기고요. 입이 아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 필요성.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이 사건과 관계없는 뭐 2008년경에 있었던 에베랜드 사건 이런 거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 하고 있어요. 6. 결혼은 이제 중요한 뭐 몇 줄 안 되니까 읽겠습니다. 이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재판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엉터리, 어느 나라 특검인지 어느 나라 검찰인지 모르겠는 이런 박영수 특검이 제시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말 이건 뭐 인민재판도 아니고 이거는 궁예의 독심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대방 마음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 국외 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 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 측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구형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용 징역 12년, 최지성 징역 10년, 장충기 징역 10년, 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에서의 그 검찰 측 특검의 박영수 특검의 논고입니다. 이걸 뭐 다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뭐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 읽었어요. 이거는 도대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이게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거, 범죄 성립 여부에서 그냥 박 대통령하고 이재용이 만났으니까, 독대했으니까 큰 틀에서의 뇌물 공여 합의가 있었다. 예.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정했어요? 언제 누가 이거를 인정했어요? 그런 사실 없다고 다 부인했잖아요. 이재용 다 부인했고. 독대한 사실은 있다. 독대한 사실을 인정했죠. 독대한 사실. 어쨌든 저는 이거를 뭐 논평하기보다는 중요한 내용들을 읽어 드림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 이런 거 이제 찾아서 읽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제가 대신 대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박영수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 12년 징역형 구형한 것을 다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작을 지금 정말로 이 사람들 얘기대로 법과 정의가 실현돼야 되겠습니다. 이 판사들에 의해서 이 판사들이 우리나라를 구해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사법부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저 방송이었는지 게시자가 알면 도움되는 사실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유튜브 화면을 못 찾아서 제가 이제 테레비로 유튜브 직접 보는 거를 저렇게 보다가 어쨌든 김태현 변호사는 이재용 혐의가 모두 무죄 전망된다는 그런 내용의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물론 이 방송이 뭐 우파 방송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본 거는 우파인지 좌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청자들 의견이 좀 좌파적인 걸 보면 그게 뭔지 게시자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못 찾아서 그냥 이런 다른 걸 보여드리는 건데, 그 시청자들의 의견이란 걸 이렇게 보니까 이 김태현 변호사가 이렇게 무죄 전망하면서 그 앵커가 누군지 그 좀 유명한 앵커 같은데 여자였는데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무죄 전망하는 것이 좀 시청자들에게는 이렇게 좀 반대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그런 취지로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청자들의 의견 같은 걸 이렇게 보니까 뭐 이재용은 한 6, 7년 받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보면서 황당한 게 소위 좀 국민이라고 하죠. 본인들은 국민을 대변한다고, 우리가 볼 땐 좌파 또는 좀 미련한 사람들,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보는데, 본인들은 뭐 올바른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국민들의 생각이 이재용이 지금 이 유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박영수 특검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건 본인들이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동기에서 그런 주장하는 건 좋은데, 저런 국민이란 사람들은 왜 저럽니까? 저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재용이, 그러니까 이재용에 대한 뭐 적개심이 있는 겁니까?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좀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은, 제가 한번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 찰스 황태자다, 영국에.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이 왜 제일 억울한 사람이냐? 그래서 찰스 황태자는 영국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너무 장수하는 바람에 그냥 황태자로 끝나지 않냐? 그리고 이제는 황태자 나이가 너무 많아서 70살 넘고 이래서 영국 왕실에서, 황실이죠, 영국 황실에서 이제 찰스 황태자를 영국 왕으로는 안 한대요. 그 밑에 계승자가 이제 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냐 이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찰스 황태자의 시각에서 봐줘야 이 사람이 억울한 건데 자기 시각으로 봅니다. 자기 시각으로. 아이, 찰스 황태자는 뭐 부족한 거 없이 잘 살았지 않냐. 황태자로서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안 느끼는 거예요. 찰스 황태자가 억울한 거죠. 영국 왕의 지위하고 황태자의 지위하고는 많이 다른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황태자는 왕 앞에.
뭐 지금 절대 왕정이 아니지만 그래도 영국 황실의 그 왕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예. 정치적 힘도 갖고 있고요. 예. 그런 거를 단지 자기 그 어머니가 오래 살아서 왕위 계승을 못한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렇게 좀 좀 이렇게 뭔가 여유 있는 시각을 가져야 이재용 같은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안 갖죠. 그냥 자기하고 이재용하고 그냥 그대로 평면적으로 비교해서, 저 사람 돈 많은 게 배 아프고, 뭐 되게 잘못한 것 같고, 이럴 때 때려잡자. 그게 좌파 국민들,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출발선 자체가 우리 서민하고는 달랐었고, 그래서 그렇게 앞에가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배가 아파서, 예? 그게 그렇게 싫어서. 그건 완전히 그 열등감이 꽁꽁 뭉쳐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재용이 6, 7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은 찰스 황태자가 얼마나 억울하냐.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그래도, 최소한 이재용 같은 사람을 벌을 줘야 되겠다. 없는 죄를 뒤집어 쓰여서 뭐 뇌물죄 만들어갖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도대체, 일본 사람을 쪽발이라고 욕하고 중국 사람을 똥떼놈이라고 욕하는 우리나라 민족이 과연 그러면 이재용을 이렇게 감옥살이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국민들이 과연 쪽발이보다 뭐 나은 게 있습니까? 쪽발이라고 욕할 자격이나 있어요? 중국 사람들 똥떼놈이라고 욕할 자격이나 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오. 이 좌빨 국민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쪽발이라고 욕하고 그렇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일본 놈들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응? 당신들은 더 그런 사람들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용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박영수 특검은 무슨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자고. 국민들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이 김태현 변호사나 이런 사람 이제 전문가고 법조인이고 또 여기 나오는 앵커의 얘기도 그렇고, 근데 거기 시청자로 참여하는 그 사람들 눈치를 봐가며 저 김태현 변호사라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죄를 전망한다고 하면서. 참 문제입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쪽발이보다도 더 악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중국 똥떼놈이라는 사람들보다도 더 더러운 인간이 되어가는, 이런 걸 보면 참, 이런 시청자들의 의견 같은 걸 보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정말 좌절감이 옵니다. 태국사랑신문 1호를 발간했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극정성하신 많은 분들이 쪼가리돈 모아주시고, 또 독지가들께서는 좀 큰 돈도 모아주시고 해서 주머니돈, 쌈짓돈 다 모아서 일단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1호를 발간했고요. 2호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호가 곧 발간됩니다. 무더위에 너무 더웠고 여러가지 인쇄소도 쉬고 해서 3호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시작해서 어려움이 많지만은 이것을 극복하고 현재는 주간도 잘 못해서 격주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사세를 확장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우리 우파의 정론지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 많이 우리가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태극사랑에서 주최하는 이 태극사랑 신문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도와주시는 방법은 본인들께서 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돈이라도 우리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주시거나 또는 구독자로서 1년치, 6개월치 뭐 이렇게 구독을 해 주시면은 태극사랑 신문을 키워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지금 운영상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는데 올바른 여론조사라든지 가두 캠페인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자금이 많이 여유가 없어서 매주 내는 그 신문 여기에 좀 더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고 또 저희 태극사랑 신문을 후원하시는 분들 계속 후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후원하시는 방식은 뭐 주식 참여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태극사랑 신문을 구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년치 구독료는 1년치가 지금 89,000원에 모시고 있고요. 6개월치는 4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우리 태극사랑 신문을 널리 홍보하여 주셔서 주변 한 사람 이렇게 구독하게 독려해 주시는 것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구독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신청하시면 지금도 무료로 구독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료 구독 받으시면서 주변에다가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그것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우리 힘들게 시작한 이 태극사랑 신문 더 많은 구독자들에게 널리 배포되고 해서 우리 우파의 진영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론지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려와 후원을 부탁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이리로 전화로 연락하시면 또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입금하실 계좌는 따로의 안내 방송을 또 하겠지만 지금도 말씀드리면 국민은행 595137-01-001768입니다. 595137-001- 저 틀렸네요. 595137-01-001768입니다. 이렇게 이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또 이 방송 후에 요 멘트 후에 그 계좌가 다시 방송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주식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은 국민은행
111-30-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신문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1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저를 개인 후원하는 계좌는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제 본명은 고선입니다. 개인 후원 계좌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 개인 후원 계좌 국민은행 계좌 812-21-0374-284입니다. 개인 후원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010-5300-7901 신문사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팩스 번호는 031-417-7901입니다. 031-417-7901입니다. 또 다른 팩스 번호는 031-408-4844입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1-30-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화영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지금 이 좌파 교회를 떠나서 유리하고 있는 신앙적으로 지금 미화가 된 사람들,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 우파 진실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유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한 딱한 사정을 이화영 목사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화영 목사님도 흔쾌히 그런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인터넷 설교를 인터넷에다 올려달라 해서 지금 이화영 목사님이 저번 주부터 올리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일단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목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걸로 해서 시간이 안 될 때는 인터넷으로 듣지만, 이화영 목사님도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러면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동참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010-5300-7901 그렇게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 또 이화영 목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또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해서 저는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진실한 교회, 진실한 우파 태극기 시민이 모여서 집회하는 이 교회를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 목사님이 목사님을 하시고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시작되어서 실제로는 오프라인으로 되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꼭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 또 자기 요즘 많이 어렵죠. 생활하는 게 어렵고 전국도 어렵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좋습니다. 어떤 용건도 좋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과 장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태극사랑 합창단에 지금 우리가 창단 공연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한 10월쯤에 해서 우리가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 합창단에 들어오셔야 창단 공연도 하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음악을 배우는 거니까 음악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태극사랑 합창단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극사랑 합창단의 그 안내는 총무님의 전화번호를 이 동영상 뒤에 또 광고가 나오니까 그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